그 자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조금만 좀 짧게 좀 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흔히 20대들 혹은 10대들의 사춘기 때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우리 김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잘 나가다가 실패했을 경우, 뭐 그게 뭐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뭐 취업이 안 됐어. 또 황혼에 뭔가 좀 생각이 뭐 달라지고. 그래서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높은 산을 보면은 이 봉우리가 있으면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수차례 있거든요. 그런 산이 멋진 산이단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그 그림이 나오는 것이 좋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한 게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자살이라는 이야기 나올 때 꼭 이 이야기를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게, 그 하나훈 씨라고 시인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그 체육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뭐 그렇게 체력이 왕성하다 문둥병 걸렸으면 자살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시집을 내는데 첫 시가 자살이라는 제목이에요. 그게 어떤 규정이 나오냐면, 자살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내 힘든 거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이 기가 막힌 게 최고가 자살인데, 우리 가끔 죽고 싶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좋은 건 나중에 미뤄라. 이 너무나 좋은 걸 미리 하지 말고. 저는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은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10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7, 80대까지 자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하나훈 씨의 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 말아라는 거죠. 미루라는 저도 거죠. 이 자살이라는 걸 듣고 좀 우리 사이에 큰 일을 할 사람들이 꼭 자살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김우식 교수님, 남자의 나이, 예. 뭐 여성 남성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30대에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뭐 젊은 게 나이고 나이가 재산이니까. 근데 40대 중후반이 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실패를 하고 성공 신화를 읽었던 인물이라도, 야, 내가 이거 다시 이 나이에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뭐 곡절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예. 다 사람들이 굴곡이 있는 건데, 그런 좌절과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까 우리 박상철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실행 용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을 직접 실행에 옮길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지를 사실은 자살을 막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살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에너지로 저는 승화시킨다면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강원 대표나 최진 대표나 커피 업계 마이다스 손이었고 연극 업계 마이다스 손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자살을 택했습니다만 그 전에 성공과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화려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성공의 신화, 그다음에 너무 화려했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없어지고 자기가 상실된다는 그 좌절감, 이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 출세의 비극과 그렇습니다. 예. 연관이 있는 거 너무 많은 예.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럴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버티고 다시 재기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고, 실제로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로 근처에서 이렇게 연극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연극을 지켜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의 연극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김수로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 공연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11년 문화사업 비전을 위해서 배우 김수로와 최진 대표가 의기투합해서, 야, 수로야,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우리 연극의 명맥도 이어보고 진짜 배고프고 가난한 연극인들 우리 무대에 한번 세워보자.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연극, 음악극, 뮤직극 넘나들면서 20여 편을 제작해서 대학로의 어떤 상업극으로서의 큰 축을 담당했었는데, 얼마나 잘 됐냐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여파 등으로 공연 시장 침체기 당시에도 공격적으로 여러 작품을 성공했던 그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배우 김수로 씨는 지난 2월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관객들에게 다양한 연극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러면서요, 고전을 안 하는 건 흥행이 어려워서다. 사업적으로는 안 되는, 국가의 지원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들 알고 있는데 대학로 한복판에서 하는 고전 작품을 계속 도전해보고 싶다. 이 김배우 박사님, 김수로 씨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흥행이 안 돼도, 돈이 좀 안 돌아와도 연극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 네. 우리가 배우, 연극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연을 통해서 예술활동의 가치를 충분히 전파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김수로 프로젝트는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수로 프로젝트를 통한 연극 티켓의 값이 다른 연극 공연에 비해서 좀 비쌌어요.
그리고 김수로 씨를 비롯해서 좀 유명한 배우들이 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런티 값이 조금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다작을 발표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연의 내부 질이 떨어진다는 표현들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배우가 얼마나 유명한지도 중요하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 무대 앞에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그 연극의 작품성에 기인을 하는 건데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입소문 때문에 결국은 관객이 잘 안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반복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김수로 프로젝트의 잠깐의 성공과 결국은 성공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데 이러한 무리한 투자와 확장으로 인해서 그 반복되는 사건들이 두 번 다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우리 40대, 50대 남성들 힘내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끝까지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제발 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 라인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군요.